네, 여야가 이번에는 특검 도입을 놓고 다시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평론가 박상헌, 박상병 씨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원샷 특검, 네. 대선 관련했었던 사건들을 특검에 맡기고 정쟁은 중지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어떤 뜻이라고 보관이라고 보셨습니까? 먼저 박 박사님. 특검하고 정쟁 준비하자. 특검 자체가 정쟁의 이슈죠. 예. 근데 최근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제 이 행보를 보면 정치적 조정 울정을 너무 좀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봐지는 것이 좀 뜬금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특검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 내 반응이 시큰둥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이 참고인신보다 검찰 출석을 하고 갑자기 강경길로 돌아섰습니다. 어쨌든 뭐 특검이 야권 연대를 위한 것이든 야당의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던 간에 한 가지 본질은 뭐냐면 국민들이 지켜보는 지점은 예산안하고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국회의 가장 핵심 기능이 예산을 심사하고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예산안 플러스 민생법안하고 특검을 연계한다는 것은 그 지난번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하여 386 의원들이 많잖아요. 저도 386인데 저희들 80년대 학교 다닐 때는 수업 빼먹고 데모하는 것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는데 네.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본질적 일은 좀 하면서 정쟁을 해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안 그래도 늦어졌는데 지금 예산 심사해야 되는 것이고 새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본연의 학생이 수업 받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하면서 특검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문제는 또 다른 트랙에서 해야 되는데 이 트랙을 연계하겠다 하니까 역풍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당이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 특검 카드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예산과 민생법안하고 연계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일은 하고 투쟁은 하고 이렇게 투 트랙을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 두 봅니다. 개를 병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박 박사님? 박상은 박사 얘기대로 만약에 집권당에서 받아주면은 네. 당연 저렇게 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정답이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으로 여야가 전국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누구의 탓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는 특검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 네. 받아준다. 예.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을 안 하면 지금 민주당에 들어서 봐보면은 지금 검찰이 온전하게 지금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윤석열 전 팀장이 뭐 징계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검찰에서도 그거 관련돼가지고, 누구는 소환조사하고, 누구는 서면조사 등등등. 이게 야당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온전한 법치의 원칙이 지켜진다 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만약에 이번 검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합시다. 그럼 검찰 수사가 만약에 내년 넘어가 버리면 민주당은 그때도 안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나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국정원 계획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는 뭐냐? 특검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궁여지책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이 뭐 연기하겠다. 또는 뭐 총력투쟁하겠다. 또는 제야 시민단체하고 새로운 뭐 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렇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 코너에 몰려있는 민주당을 꺼내줄 수 있는 건 누구냐? 집권당인데 집권당도 강하게 나가다 보면은 예.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 없는 데다가 민주당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특검하다 놓은 민주당의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일관된 메시지가 와야 그 대화를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남녀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화성에서 온 새누리당과 금성에서 온 민주당이라고 보는 것이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수차 만나면서 그 특위의 사실상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합의에 다다랐고 물론 야권으로서는 이제 문재인 의원 최대 주주죠, 민주당의. 소환조사에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 한다는 게 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 그다음에 재발 방지, 그다음에 제도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럽 가기 전에.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 특위 구성으로 가다가 갑자기 180도 유턴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자면 정신이 없는 거죠. 특위 잘 가고 있는데 특위 쪽으로 합의가 돼가고 있는 장면에서 갑자기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특검 얘기했을 때 좀 시큰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하니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너무 조정울정이 반복이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안 알겠습니다. 된다. 그거 제가 이거 그래서 설명을 메시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오케이, 있다. 좋아. 그게 왜냐면 우리가 전국에 이니시티브를 진다, 전국의 주도권을 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딱 제 얘기예요. 전국의 주도권을 진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 됩니다. 힘이 예, 있으면. 예. 힘이 어느 쪽에서 따라가다 보면은요, 스텝이 꼬이기 마련이에요. 민주당 오만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역학관계거든요. 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는 검찰에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준다. 그럼 다음 단계가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가지고 또 이걸로 장애 나갈까? 또 장애 나가다 보면 여권에서 또 다른 이슈가 터져버려요. 그것도 대응 안 할 겁니까? 또 원대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주도권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실 정신이 없는 건데 특검 문제만큼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뜬금없이 특검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촛불 집회할 때도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찌감치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시죠? 특검을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얘기를 일부 의원은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해왔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을 하자 할 때도 좀 뺐습니다. 민주당. 왜? 우리가 해야 할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먼저 해버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때만 하더라도 타이밍을 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먼저 치고 나간 거라 말입니다. 그때는 맞장구 쳐버리면 따라가니까 예. 좀 발을 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바로 누구는 검찰의 소환조사, 누구는 서면조사가 드러나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이진한 차장, 2차장 검사가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보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가버리면은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니 지금 이것이 검찰의 모습이 이렇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을 제지하면은 그만큼 정치인 효과가 있겠죠. 특검 2차장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검찰 수사 끝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명분을 지기 위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김한길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내준 예, 거예요. 박사님, 사실은 여당에서도 일각에서는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강자니까, 그리고 민생 경제가 지금 중요하고 예산안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특검 정도는 받아서 어쨌건 푸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특검을 새누리당이 저는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의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특위 문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고 재판 중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 부재라는 것이 특검 카드를 가지고 물밑에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재인 의원 출두하고 그 다음에 제야 원탁회의라는 특유의 어떤 회의체가 있었고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특검의 진정성, 특검 카드를 상대가 왜 꺼냈을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을 새누리당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의심받을 만한 것이죠. 뭐 무슨 의도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지방선거 참패와 내년 6월 보궐선거 참패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신당과 야권이 분열돼서 나왔을 때 승리에 있는 난망인 것이죠. 당장의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게 이제 6월 지방선거인데 여기서 항상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제야 원탁의 원로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앉힙니다. 그리고 단일화인데 이 단일화라는 것이 시너지가 지난번 대선만큼 날 수가 없겠죠. 통진당 문제도 있고 또 국민들은 평상시에는 매일 갈등과 경쟁을 하면서 선거만 앞두고 단일화하느냐, 묻지마 단일화. 이 부분에서 명분을 쌓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의심으로 보는 것은 특검 카드는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를 위한 지렛대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내부의 사정을 봉합하고 예. 그다음에 야권 연대를 하기 위한 어떤 지렛대,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카드라고 보는 것이죠. 특검의 진정성을 새누리당은 의심하는 것이죠, 지금. 그만큼 뜬금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특검을 하든 검찰 수사에 맡기든 저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전공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대통령이 말했듯이 특검의 방식이든 그 검찰이 하든 팩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일벌백계를 해야겠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회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럼 공적 영역에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정치 참여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럼 댓글을 달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국정원 직원이 퇴근하고 집에서 자기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는 유럽은 좀 자유롭고 뭐 미국은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예. 쉽게 말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도와 수준의 향상이거든요. 이 문제는 국회가 해야 될 그 의무이자 고유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특검 방식이든 뭐든 하고 국회가 해야 될 것은 특위를 만들던 국정원 개혁 문제, 그다음에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정치 참여의 범위,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예산 문제를 연기하는 것은 절대로 국민들로부터 박수가 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 측면에서 자꾸 좀 길어지면 제가 이 정리해 놓은 것이 지나가 버리겠지. 뭐냐 이런 박 겁니다. 박사님 반론해 주시고 다음 청문회 알겠습니다. 얘기로 예, 넘어가도록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만약에 박상은 박사 이 얘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당에서 특권을 하고자 하는 야당의 의도가 야권 연대에 있다. 그 별거 아니잖아. 야권 연대하기 위해서 그럼 받아주시죠 그러면은. 받아주고 난 다음에 받아줄게 하자. 그러면은 예산안이라든지 민생 뭐 처리하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반대할까요?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논의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할 수 있고 여당도 별 부담 없는 거잖아요. 뭐 얘네들은 특검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야권 연대하려고 명분 줄게 하면서 오히려 여당은 신뢰를 찾을 수 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댓글 문제는 새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공무원 정치 중에 되어 있습니다. 예. 선거법에는 공무원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국정원 쪽에서는 댓글 단 거는 인정하잖아요. 몇 건 있다. 뭐 1000건이다, 2000건이 있다는데 조직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고 여기는 조직적이라는 얘기고 관련된 정황을 지금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검찰을 만약에 야권에서 신뢰를 하면은 이 검찰이 답을 내는 것이 정답인데 지금 봐보시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트위터를 수천 건, 수만 건, 5만 건 달린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집에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온 얘기는 국정원 3팀, 5팀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이버 사령부에서 8명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했느냐 문제의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검찰이 제대로 해달라. 검찰이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특검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또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 팀의 이 진실을 파헤쳐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는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문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감사원장, 검찰총장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통과가 지금 느낌으로는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네. 그런데 예. 우리는요, 이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죠? 네. 임박해가지고 새로운 사실들. 지금 보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저 남쪽 지방에 있는 것 같고, 이게 투기인지 아직까지는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뭐 이 정도 가지고 탈락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상태는 나겠습니다만은 언론 검증을 좀 치열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며칠 앞두고 임박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감사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법원장 출신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는 예. 원칙의 문제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탈락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인사청문회의 정황을 볼 때는 이까지 탈락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야당이 뭐 너무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했죠. 청문회는 하고 다른 일정은 보이콧이다. 그럼 국민들이 받을 때는 정치적 공세가 가능한 주제들은 하고 좀 이렇게 공은 없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예산안 보면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일이 상임위별로 하려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야당의 욕먹을 지시는 생각이 들고 그 우리 청문회 3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병역, 세금, 그다음에 투기 네. 뭐 이건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보면 뭐 그거가 결격 사유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야당이 워낙 뭐 정보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 박근혜 정부가 들었다 하더라도 모든 공직에서 여야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자 고발도 많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봐지고 다만 이제 김진태 총장 문제는 지금 뭐 전국을 주도하는 게 국정원하고 검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치열한 공방이 아마 예상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댓글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청와대로부터 지시와 지평의 구조에 있지 않고 검찰 중립을 과연 견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그 상당한 에너지가 좀 집중될 것 같아. 여기서 김진태 후보의 좀 내공을 아마 시험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총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총장 후보자 이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야당에서는 사인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같이 사인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사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줄 거란 말씀.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자, 마지막으로요, 두 분. 지금 전국이 뭐 1년째 꼬여 있지 않습니까? 1년째 막혀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누가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의 고견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비론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정치 부재죠. 우리가 서청원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돼서 새누리당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한 게 정치의 복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의 복원이라는 얘기는 현재 정치의 부재인 것이고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지시와 지평의 구조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고를 못한다. 또 자기의 정치적 공간이 없다. 매사 큰 사안이든 작은 사안이든 청와대 눈치만 본다. 이 구조를 새누리당이 스스로 넘어서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나오는 얘기가 조기 전당대회 얘기까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냐면 김한길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좀 더 확충돼야 된다.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왼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90도 꺾어서 그러니까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원의 어떤 표에 의해서 대표가 됐다면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많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친노 강경파들이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어찌됐든 정당의 존재 이유는 수권 아닙니까? 정권 획득인데 정권 획득이 실패했다면 어쨌든 친노 주도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 정파들은 당분간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강경 노선을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김한길답게 김한길의 임기 동안은 김한길에게 정권을 줬기 때문에 좀 김한길 리더십이 좀 더 보여지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박상원 박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참 저렇게 딱 맞는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맞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을 나무라지 말자.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코너에 있고 김한길 대표 리더십 확충 정말 잘했습니다. 확충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좀 만나줘라. 민주당한테 특히 김한길 대표 체제에 출구를 열어줘라. 그래서 지난 추석 이전에 국회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이 좀 더 흔쾌하게 하시라. 왜? 박근혜 대통령도 도움될 것이고 김한길 대표도 리더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부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거는 야당이 오라고 얘기하면은 여권은 50입니다. 10배가 넘어요. 네. 여권의 정치의 중심은 대통령입니다. 예. 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야 또는 당과 청와대 관계 속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버리면은요 정치는 앞서 부재라 그랬는데 실종돼 버렸습니다. 정치가 실종돼 버리면은 힘과 힘, 목소리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남의 문제,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야당의 목소리에 또 여당이 힘을 실어줄 때 정치권은 대타협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특검을 요구를 했다? 받아주시라. 하자, 딱 틀어 나가자. 그 대신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생과 여성 문제 하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못하겠는데 절대로 말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예. 두 분이 오늘 많은 국민들이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좀 대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상헌 박사님, 네. 박상병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